사실관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인 A는 피고는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보공단에게 동성동반자인, 부부가 아니죠, 동성동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동반자인 원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고, 공단은 원고를 A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피고가, 건보공단이 A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착오였다라고 설명한 후에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후에 원고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뭐라고 판결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쟁점이 두 개가 되는데, 첫 번째 쟁점은 피부양자 제도에서 직장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냐? 동일하다.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냐? 위반했다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죠.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평등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법을 적용할 때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당연히 헌법상 평등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평등 원칙을 위반했느냐 볼 때는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그 두 집단 사이에 일단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느냐, 이거를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차별 대우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혼 관계와 동성동반자 집단이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느냐부터 봐야겠죠. 자,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건보공단은 평등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한 거고, 건보공단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은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냐? 동성동반자는 직장 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건보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이유도 인생의 동반자로서 생계를 함께함으로써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후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동성동반자도 이런 인후보증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이처럼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직장 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이지 이성 동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 요건도 달리 보아서는 아니 된다. 결국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 직장 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동반자 집단과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달리 취급하는 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느냐?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동성 동반자를 직장 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게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 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약하지 않다, 중하다.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없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의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 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나아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서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한 거죠. 이에 대해서 별개의 의견도 있고요. 보충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